1895년 8월 20일 아주 이른 새벽 공덕리에 머물고 있던 대원군을 끌어내어 무장한 군인들은 대원군과 함께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군인들은 광화문을 급습하고 성문을 지키던 궁궐시위대를 제압한 후 향원정에서 가까운 추성문과 춘생문을 통해 왕과 황후가 머물던 건천궁에 난입했습니다. 고종의 처소는 향원정에서 가장 가까운 장안당이었고 그 오른쪽으로 왕비의 처소인 오코루가 있었습니다. 일본 낭인 자객들은 먼저 고종과 태자를 위협한 후 고종은 옷이 찢기고 태자는 칼등으로 맞고 기절했습니다. 곧바로 오코루로 쳐들어가 칼을 휘두르고 다니며 왕비가 누구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왕비만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비의 시중을 들던 10서너 명의 궁녀들은 옷이 벗겨지고 머리채를 붙잡히고 난간 아래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결국 왕비는 낭인들에 의해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낭인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체를 궐 밖으로 옮겨 장작을 쌓아 불에 태우고 동쪽 숲에 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황후 시해 골자입니다. 당시 러시아 공사 웨베르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명성황후 시해 현장에 서양관 당직이었던 러시아 건축기사 세레진 사바틴이 있었는데 그가 목격한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왕비마마와 궁녀들이 있는 방으로 쳐들어왔다. 왕비마마가 복도를 통해 달아나시자 일본인들이 뒤쫓아가서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가슴 위로 뛰어 올라 3번 짓밟고 칼로 시해했다. 이게 무슨 드라마, 영화도 아니고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나라의 국무를 전쟁 중도 아닌데 군대를 동원해서 잔인하게 살인을 했다니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용서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건을 깊이 있게 찾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시해 사건은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주도한 잔악한 만행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배후에서 조정한 사람이 이노우에 총지휘자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주한일 본공사 미우라가 있었습니다. 미우라는 낭인들로 하여금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조선인에게 뒤집어 씌울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미우라는 우범선 훈련대 제2대대장을 포섭하여 명성황후와 대립관계이었던 대원군을 강제로 시해 현장에 감금해 놓고 명성황후가 시해될 때까지 훈련대를 그곳에 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누가 봐도 조선인 지들끼리 일어난 일이라고 일본은 발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훈련대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훈련대는 일본이 조선의 군사력을 길러준다는 목적으로 조선에 건의해서 일본인에게 교육을 받은 조선인 군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훈련대를 조선의 강탈에 이용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음흉한 속셈을 고종과 명성황후가 알아차리고 명성황후가 시해되기 하루 전날 해산을 명했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우범선 훈련대 대대장을 미우라가 포섭하게 되었고 미우라의 지시대로 우범선은 병사들을 이끌고 대원군을 강제로 끌어내어 낭인들과 광화문을 통해 건천궁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성황후가 살해된 후 낭인들에게 왕비의 얼굴을 확인시켜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훗날 죗값으로 조선인에게 일본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낭인들은 뭐하는 인간들인가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대륙 침략을 주장하는 극우 분자들이었습니다. 낭인 중에 아다치 겐조라는 사람은 조선에서 발행하는 한성신보의 사장이었는데 일본 정부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낭인들 대부분 지식 있는 사람들로 미국 명문대학을 나오거나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전문 기술을 갖고 있거나 하였습니다. 이들은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를 위해 정탐하고 정치공작 활동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극우 세력을 이용했습니다. 미우라는 한성신보사장 아다치 겐조에게 여우사냥 명성황후 시에 필요한 낭인을 모집해달라고 하면서 이 비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가담한 낭인들은 일본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부와 명예를 갖게 되었다니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계획된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들이 환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자 외국 신문들도 기사를 싣고 깡패들이 저지를 하찮은 소란으로 이 사건을 추구하려는 일본인들의 잔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각국의 외교사절들이 긴급회의를 통해 사건 진위를 미우락에게 묻자 이에 미우라는 일본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불합리한 풍설을 퍼뜨리는 악의에 찬 조선인의 말보다는 일본인의 말이 더 신임할 만하다 하고 말했다가 증인이 조선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하자
일본은 더 이상 이 사건에서 발뺌을 하기 곤란해지자 낭인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형식적인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시켰습니다. 애초에 처벌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박수를 쳤다고 하니 인간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맞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이런 일을 해야 했을까요? 짧게 설명하면 일본은 청일 전쟁으로 요동반도를 청으로부터 획득했는데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방해되는 요동반도를 러시아가 차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이 차지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라고 간섭하자 싸울 힘이 없던 일본은 할 수 없이 돌려주는데 이 국제정세를 본 명성황후는 일본을 막으려는 방법이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신라 정책을 펼치자 일본은 당시 외교 문제에 정권을 가진 명성황후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메이지 유신 중심 인물들이 무력으로 조선 정복을 해야 한다는 정할론 주장이 팽배했었습니다. 극우 세력의 낭인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명성황후는 고종의 정책 판단이 어려울 때 함께 조언을 했던 두뇌가 명석한 황후였습니다. 고종이 지혜를 많이 빌렸다고 전해집니다. 명성황후의 아버지 민치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현황후의 아버지였던 민유중의 5대손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지나치게 총명하고 정치에 적극적이었기에 또 보기에 따라서는 시대를 앞선 매우 현대적인 자존감을 가진 여인이었기에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고 신변은 늘 불안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명성황후를 어떻게 보았는지 기록된 내용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세기 말 한국을 다녀간 영국의 비숍 여사는 명성황후를 아련한 후 왕후는 가냘프고 미인이었다. 눈은 차고 날카로워서 훌륭한 지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석하고 야심적이며 책략에도 능할 뿐 아니라 매우 매혹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 선교사 언더우드의 부인은 명성황후에 대해 그녀의 지식은 주로 중국에서 얻은 것이었지만 세계 강대국과 그 정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자기가 들은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섬세한 감각을 가진 유능한 외교관이었고 반대 세력에 허를 찌르는 데 능했다. 그녀는 일본을 반대했고 애국적이었으며 조선의 이익을 위해 몸을 바치고 있었다. 그녀는 아시아의 그 어떤 왕후보다도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여인이었다.